국내 대표 양극재 기업이죠. LNF 한번 보겠습니다. LNF가 이제 금일 장마감 동시효과 부근에서 대규모 양극재 수주 이슈가 있었어요. 3.5조 원 정도 규모니까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가 터지면서 동시효과 부근에 이제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LNF 종가 흐름부터 한번 보면 종가 기준으로 6% 상승했어요. 금일 미국 시장 급락, 그리고 테슬라가 10% 넘게 급락하면서 2차 전지주 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올라간 종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LNF가 그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올라왔어요. 근데 형태는 이제 장대 양봉인데, 요걸 1분봉 기준으로 보면 종가 부근까지는 이제 개파락한 부분을 거의 메우지 못했다가 막판에 동시효과 때 쳐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15,000% 정도 터지면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LNF를 이렇게 막판 급등시킨 이슈가 있었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하이니켈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죠. 하이니켈은 이제 니켈의 순도를 올린 거죠. 전기차에 대한 성능, 2차 전지의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약인데, LNF는 이제 양극재에 특화된 업체입니다. 2차 전지의 이제 네 가지 핵심 물질,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 분리막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꾸는 게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양극재의 니켈 함량을 높여서 성능을 높이는 게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이니켈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에요. 중요한 건 계약 금액입니다. 계약 금액을 보시면 이게 3.5조 원, 엄청난 규모예요. 최근 매출액이 4.6조 원이에요.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계약 금액이 75%입니다. 이거 한 방으로 1년 매출의 7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종가에 급등할 만한 모멘텀이었죠. 시장이 받쳐줬다면 아마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조금 덜 받쳐주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종가 부근에 급등을 하기는 했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려요. 호재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동안 악재에 대한 노출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까지도 아마 실적이 안 좋을 건데, 빠르면 2분기, 늦으면 아마 올해 연말 정도부터는 실적 개선이 좀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나올 악재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더 크게 나올 악재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테슬라 하락만 좀 진정되면 그걸 발판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사실 지금 이제 테슬라와 2차 전지주를 무조건 엮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테슬라가 밀리는 게, 물론 전기차가 덜 팔려서 밀리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도 크죠. 일론 머스크가 기업 경영보다는 정치에 더 관심이 많다, 뭐 이런 인식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불매 운동, 전기차 캐즘과 합쳐져서 테슬라가 급락하다 보니까 국내 2차 전지 주에도 악영향이 좀 있기는 한데, 테슬라의 하락과 2차 전지주의 하락을 무조건 연동시킬 필요는 앞으로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테슬라는 너무 여러 가지 모멘텀, 로봇, 자율주행, 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그 다음에 트럼프, 뭐 정치적 성향, 이런 부분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조금 약세로 가도 2차 전지주가 선제적인 반등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체결 올해 첫 대규모 계약입니다. 캐즘 속에서도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는 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이 이슈가 LNF에 해당되는 이슈기는 하지만 2차 전지 주 전체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이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2차 전지주의 흐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보통 이런 대규모의 계약은 기밀 유지 조항이 붙습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라든지 기간, 이런 부분들이 비공개예요.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수주, 대규모 수주를 통해서 LNF의 전기차 부분 기술력, 소재 기술력을 입증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라는 부분이죠.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하이니켈은 이제 니켈 함량이 높은 겁니다. 80% 이상의 니켈이고 고성능 전기차에 주로 탑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LNF는 차세대 주요 배터리로 꼽히는 46파이, 지름 46mm의 원통형 배터리용 니켈 함량 95%의 양극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충분히 인정받는 기업이고, 이런 대규모 공급 계약은 처음이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1분기부터 적자폭이 축소할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제 축소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1분기에 적자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2분기, 3분기부터는 적자 축소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기밀 유지 때문에 없지만 중요한 건 3.5조의 대규모 수주 잭팟을 기록했다. LNF뿐만 아니라 2차전지주의 투심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보고 LNF가 최근에 열린 인터배터리 2025 행사에서 세계 최초 100% 단결정 하이니켈 양극재 그리고 니켈 함량 95% 이상의 단결정 복합 양극재 등을 공개하면서 기술력을 강조했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죠. 실적 반등을 꾀하고 있다. 신형 모델 Y 제품 출하가 1분기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 인도가 시작되는 2분기부터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감안하셔야 되는데 시장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적자폭이 줄어드는 흑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적자폭이 줄어드는 모습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 이제 영업적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분기 연속이잖아요. 1분기 적자 거의 확실하니까 6분기 2분기에 만약에 전환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7분기 정도까지는 적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적자 폭이 좀 줄어드느냐 몇백억 정도 규모로 좀 줄어드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니까 1분기, 2분기까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차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봤을 때 자 여기 보면 피어큐에 대한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하향 조정을 하는 그 분위기가 점점점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즘은 캐즘이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빠르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초 정도에부터 개선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능동적인 재고 조정 시점을 약 1년으로 가정했을 때 올해 2분기부터 재고 조정의 중간 성과가 확인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종목, 특히 이제 소재를 공급하는 LNF와 같은 종목들은 중요한 건 이제 1분기보다는 2분기예요. 1분기는 어쩔 수 없이 안 좋고 2분기에 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자가 얼마 정도 줄어드냐. 그럼 적자가 줄어드는 것은 캐즘이 극복돼서 라기보다는 기업들의 뭐 재고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재무 효율성, 뭐 인건비 조정이라든지 물류 효율화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는 게 2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주가라는 것은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적자가 줄고 3분기부터 본격 실적 턴어라운드라고 한다면 2분기를 3분기에서 당기면 1분기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 전후에서 전기차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뒤 혹은 그 안쪽 전후로 나타날 수도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통형 배터리 밸류체인의 실적을 보면 지난 3분기 바닥 확인 후 제한된 반등을 지속 중이다. 요즘에 2차전지주에서 나오는 얘기가 원통형 배터리가 먼저 개선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성이 있는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은 또 선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LNF의 이런 대규모 수주는 2차전지주 전체 투심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근데 수주가 나온 당사장은 LNF니까 LNF의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전에 저점이었던 71,100원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갖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20일 이평선 저항 그리고 60일 이평선 저항을 얼마나 뚫어내는지가 관건인데 매물이 많잖아요 여기. 그래서 한 번에는 아마 못 뚫어낼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지루하실 텐데 8만원 9만원 돌파 때까지는 계속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좀 지루하겠지만 돌파하는 그런 구간을 좀 보시면 되겠고 여기 거래량이 많이 실린봉의 고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84,000원 고기를 돌파했을 때 조금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84,000원이 언제 돌파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되고 요즘에 그 전기차 가격이 우하향을 좀 했잖아요. 근데 2차전지 배터리 가격은 더 빨리 떨어졌습니다. 요 말은 뭐냐면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을 더 인하할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면 구매를 하겠다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2차 전지가 이제 전기차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50%니까 엄청 크잖아요. 근데 2차 전지의 생산 단가가 전기차 가격 인하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전기차 업체들이 요 원가에 대한 그 여유를 가격으로 돌려서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한다면 전기차가 좀 더 빨리 팔릴 수 있겠죠.
네, 캐즘을 좀 더 빠르게 극복할 수 있고 2차전지 업체의 수익성도 같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정책을 어떻게 짜는지 네, 요거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바닥을 탈출했다라기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바닥 탈출을 시도하는 네, 그 정도의 구간이라고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방향은 우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전지주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매도 실익이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계속해서 좀 보유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